황교안 대표님 목소리가 제일 크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말씀에 앞서 여러분, 우리 민경욱 대표님을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최소한 5번 외치겠습니다. 민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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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예, 따뜻하게 맞아주신 별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강화에서 와주신 젊은이들 감사합니다. 젊은이 한 분은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를 이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해요. 여러분 환영하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광화문에서 WCC 종교 통합 문제, 이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대규모 그 집회가 있어서 아마 그쪽으로 많이들 가신 것 같은데, 이 자리를 찾아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4년 5년 동안 부정선거와 싸우다 보면 사람들이 이합집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였다가 헤어지고, 또 모르던 분들이 오시고, 있던 분들이 믿었는데 사라지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지 제가 생각하고, 이런 분들께 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했었습니다. 여기 와주신 정말 그 배춧잎 속에 있는 꼬갱이 같은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다녀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있는, 제가 여기에 있는 이 배지가 그건데, 키온이라고 코리아 이스라엘 원 네트워크라는 그 모임이 있습니다. 모임보다도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이 합쳐져야 되겠다. 여러 가지로 역사상 힘든 일도 많이 겪고 그런 속에서 생존해온 똑똑한 민족, 이 민족이 사회문화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함께 가야 하는 이유가 많으니까 그분들 지도자들이 좀 모이자,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차 대회, 1차 대회는 서울, 2차 대회는 전쟁이 나서 이스라엘에서 못하고 미국에서 했었고, 3차 대회를 이번에 이스라엘에서 한다고 하길래 제가 갔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일 큰 이유는 그게 되겠죠.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성지 순례를 하러 간 겁니다. 많은 시간을 성지 순례에 바쳤습니다. 근데 이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면,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서 뭐라고 했었느냐, 지난 선거 기간에 하나님, 그 소명을 받아서 제가 열심히 부정선거를 위해, 진상규명을 위해서 싸웠는데, 자, 열심히 싸웠습니다. 목숨 걸고 싸우고 죽을 뻔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거 때 저를 붙여주신다면, 선거 때 붙여주시면은 제가 직접 제도권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부정선거와 관련된 법을 바꾸거나 만드는 그런 훌륭한 일을 할 수도 있고, 다음에 그 상황에 봤을 때 민경욱이 국회의원이 되는 거는 상상이 안 된다. 그러니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봐주셨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생각에 사람들께 간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불의를 없애기 위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런 간증이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런 이유가 있으니 저를 좀 붙여주세요. 제가 들어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됐나요? 안 됐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원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만둬야 되나 보다 화가 나서 갔어요. 화가 나서 가서 막 원망을 했습니다. 원망을 하는데, 정말 뭐 이게 이제 종교 집회가 아니니까 여기까지 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 가지고 결국 제가 얻게 된 그 교훈은 뭐냐, 국회의원은 네가 된다고 그랬지 내가 시켜준다고 그랬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건 네 꿈이지, 너의 꿈이야, 너의 꿈. 나는 부정선거를 열심히 싸워봐라, 이런
소명을 주었으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열심히 싸워라. 그리고 국회의원 그런 거는 내 안중에는 없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감사해야 되겠다. 모든 게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 지난 4년 동안 그래도 이 세상을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해야지. 뭘 네가 뭐를 뭐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저의 지위를 높이려고 한 거 아닌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나 그거는 너의 생각이다. 그러니 그렇게 함부로 투정 부리고 그러면 안 된다. 그게 이제 제가 생각을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긴 싸움을 여러분과 더 해야 되겠다. 더 이상 다른 마음, 뭐 안타깝고 속상하고 투정 부리는 이런 마음 없이 더 열심히 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왔습니다. 잘했죠? 잘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가서 봤던 박물관이 있습니다. 박물관 이름이 야드 바셴이에요. 야드 바셴. 근데 야드 바셴의 야드가 무슨 뜻이냐? 야드는 잡아라. 그래서 기억하라 이런 뜻이에요. 바셴은 이름. 그러니까 이름을 잡아라. 혹은 그 이름을 기억하라. 그 이름이 어떤 이름들이냐 하면 그 아무 죄 없이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나치 독일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600만 명의 유대인들 동포들의 이름을 기억하라. 그래서 들어가면 그 이름들과 사진들이 쫙 전시되어 있고 다음에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합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다만 유태인 목숨을 잃은 유태인이 600만 명입니다. 600만 명 엄청나요. 자, 그 당시에 유대인이 전 세계에 몇 명이었냐? 12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나 혹은 경기도 전체 인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인구의 반이 죽임을 당했어요. 가스실에서도 죽고 다음에 열차에 가득 실어서 10,000명씩 실어가지고 보냅니다. 그럼 가면 당신들 가고 싶은 대로 보내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태워요. 그런데 10,000명을 가득 이중 삼중으로 태우니까 사람들이 숨을 못 쉬어요. 그리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먹을 것도 없어요. 덥거나 추워요. 그러니까 쭉 가다 보면 사람들이 죽어요. 죽으면 계속 떨어뜨리면서 쫙 가서 다 죽으면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이 얘기를 했어요. 유태인이 죽으면서 열차야 이야기해다오. 너는 10,000명을 싣고 갔다가 그 다 이곳저곳에 보낸다고 했는데 어쩌면 너는 한 사람도 다시 태우지 않고 빈 열차로 여기 왔느냐? 네가 본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또 다른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냐? 가스실에 가면 캠프에 들어가면, 유태인 캠프에 들어가면, 자, 당신들 옷에 이가 있고 그러니까 옷 전부 다 벗으세요. 짐도 놔두세요. 자, 목욕을 시켜줄 테니까 샤워실로 가세요. 샤워실로 갑니다. 샤워를 하러 가서 애를 다 들고 옷을 다 벗고 문에 딱 들어가서 물을 기다리면 그 수도꼭지에서 독가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안고 도망가기 위해서 문을 찾아요. 그래서 문에 전부 다 엉킨 채로 죽습니다. 그래서 이 외침이 있는지 비명소리가 있는지를 한참 듣다가 이제 다 죽었어. 그럼 문을 여는데 문 열기가 힘들었다고 그래요. 문을 밀면서 열어야 되는데 그 문에 사람들이 도망가기 위해서 잔뜩 끼워서 죽었기 때문에 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들려드리면 우리 유태인의 랍비들이 있죠. 랍비, 유명한 랍비들, 종교 지도자들을 나치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디 좀 잠깐 가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설마 이들이 우리를 죽이랴 이러고 갑니다. 가면은 들판에
세워가지고,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가 땅을 좀 파야 되니까 당신들이 모범을 보여서 땅을 좀 파세요. 이런 삽을 줍니다. 당신은 여기, 당신 여기. 이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땅을 파게 합니다. 그럼 땅을 파요. 파는데 남들보다 열심히 파려고 파다 보다 힘이 드니까 이 우통을 벗어요. 그 다음에 그 랍비들이 열심히 팝니다. 판 다음에 그 앞에 서라고 그래요. 그렇게 서면은 총으로 땅 쏴가지고 자기가 판 구덩이로 쓰러져서 죽게 됩니다. 자기의 죽을 구덩이를 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1200만 명 중에 600만 명이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미리 알았다면 그들이 그렇게 순응하며 죽어갔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2판 4판 내가 죽는데 우리 민족의 지금 유대인의 반이 죽는데 싸워야 되겠다. 그래서 어차피 죽는 거 싸워야 되겠다고 열심히 싸울 것입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살 줄 알고 그런 겁니다. 열심히 구덩이를 파면 아이고 빨리 팠네요. 이리 오세요. 당신은 살아. 이럴 줄 알고 판 거예요. 랍비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들은 빨리 들어가서 철도를 타면, 열차를 타면, 열차 타고 나는 우리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아, 그리로 가야지 하고 탄 거예요. 그래 타보니 먹을 것도 안 주고 뛰어서 숨도 못 쉬고 죽은 겁니다. 다음에 샤워를 하려고 들어간 거예요. 애를 안고. 그런데 거기에 제가 하나의 지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팻말을 보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유태인들이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이 죽는다는 사실을 절대로 숨겨야 하는 것이 유대인 캠프의 철칙이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죽을 줄 몰랐어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죽을 줄 몰랐습니다. 나치 독일은 야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갉아먹어서 설마 나를 죽이겠어? 죽이더라도 한 100명 죽이겠지. 설마 랍비를 죽이겠어? 설마 600만 명을 죽이겠어? 이러면서 죽여갔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입 아프게 이런 얘기를 길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 부정선거가 있게 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들은 나치 독일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맞습니다. 그들의 안중에는 독재를 이룩하자. 그래서 내가 정권을 잡는다면, 내가 힘을 갖는다면 다 내 발 아래 엎드릴 것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이 나라를 전체를 들어서 김정은에게 갖다 주든지 북한에 갖다 주든지 중국의 속국이 되든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하면서 독재 국가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그 어려운 고난,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 죽음의 길,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거 이야기를 하는 사람, 황교안 대표 계시고 저 같은 사람, 또 여러분 같은 사람만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가 있는 한 우리는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있으면 확립됩니다. 공명선거가 없으면 자유민주주의는 압살당합니다. 맞습니다. 공명선거가 왜 중요하냐? 자, 여기 여기 옆에 있는 분,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분을 어떤 아주 못된 목사가 찾아갔어요. 북한에 가서 나쁜 짓만 하는 좌파 목사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시계에다가 몰래 카메라가 있는 시계를 차고 이렇게 하면서 녹취를 했어요. 녹취를 한 것 중에
제가 정말 이게 사실이야 하고 믿기 힘들고 믿기 싫은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 되풀이하는 것도 속상하지만 그 부인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우파의 힘을 얻어서 당선이 됐으니 보수 우파 사람들의 비위는 맞춰야 되겠죠. 비위는 맞춰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에 진심이 어디까지 있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우파의 힘을 빌어서 당선됐으니 우파의 비위는 맞춰야 되겠죠. 여러분, 그나마도 이 정말 엄청난 믿을 수 없는 망발에 가까운 얘기지만 그나마도 그런 말이 가능하게 된 게 뭔지 아십니까? 투명한 선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선거 우파들이 나를 찍어줬으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비위는 맞춰줘야 되겠죠 라는 말이 나온 것은 공명선거를 전제로 한 일입니다. 그러나 일찍이 스탈린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통제사회가 되고 독재사회가 된 이후에는 선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남겼냐? 투표를 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개표를 하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랬습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누가 누구를 찍었든지 비위도 맞출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선거가 있으니 선거 때가 되면 저 같은 정치인 옛날에 선거 때가 되면 그냥 지역 구민들에게 가서 절 한 번 할 거 10번 하고 별별 이야기를 다 하면서 그들의 나은 삶을 위해서 애를 쓰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선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의 종입니다. 유능한 종을 뽑아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가서 정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대의 정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없다면 이재명이 왜 여러분들의 눈치를 보고 비위를 살피겠습니까? 비위를 맞추려고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유태인들이 6천만 명, 600만 명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그들은 자기들 동포의 반이 목숨을 잃는 전 세계적으로 그 끔찍한 비극을 겪지 않았어도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공명선거가 무너지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독재밖에 없고 독재자들은 절대로 우리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이면 늦습니다. 바로 오늘 일어나 싸워야 합니다. 맞습니다. 싸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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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함께 싸워야 한다는 우리 대열에 많은 분들이 함께하면 좋습니다. 근데 그 좋은 훌륭한 분 중에 입법부에 무려 5선을 한 국회의원 한 분이 얼마 전에 저를 불렀어요. 이스라엘에 있는데 전화를 했습니다. 와서 그분이 썼던 표현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나를 설득시켜봐라. 설득시키는 건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을 자, 옳은 말로 이렇게 가도록 한번 만들어 봐라. 이게 설득입니다. 근데 자기가 나는 설득당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분은 뭐라고 그랬냐면 와서 자료도 들고 와서 나에게 이야기를 해서 나로 하여금 부정선거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하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요일 일주일도 안 됐네요. 가서 훌륭한 분들과 함께 가서 설득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무려 5선의 국회의원을 부정선거 싸움의 동지로 함께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반가운 소식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와. 네. 와. 누군지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요. 지금 뭐 그분이 공부를 열심히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치고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믿습니다. 주마 가편 일단 뛰려고 하고 있어요.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채찍질을 해서 달리는 말이 더욱 빨리 달릴 수 있도록 우리 그 국회의원에게 힘도 몰아주고 5선이 되면 당 대표에 나가려고 할 수도 있고 국회의장에 나가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지금은 아니지만 국회의장, 뭐 부의장 아니면 여러 가지 직을 자기가 갖고 싶어서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큰 뜻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국회 안에도 추종자들이 있어요. 추종자들. 지난번 21대에서 우리 부정선거를 위해서 힘써줬던 의원 한 3명쯤 계십니다. 이명수 국회의원, 최춘식 국회의원, 최재성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셨어요. 근데 드러내놓고 하지 못했고 다음에 한 분은 다선이었지만 목소리가 좀 낮았고 두 분은 목소리를 높이려고 했는데 한 분은 비례대표 초선, 다음에 한 분은 지역구의 초선이셨습니다. 그러나 5선쯤 되면 이 무리를 거느릴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부정선거에 대한 우군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더운데 이 자리에 나와주신 여러분 항상 감사드리고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제가 4년 전에 했던 구호 한번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4년이 지났어도 지금도 절실하게 느껴지는 구호입니다. 제가 분노하라, 조직하라, 소리치라 이 3가지를 그때 생각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지금도 유효합니다. 함께 3번씩 제가 한 번 하면 3번씩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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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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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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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아까 저를 잘 소개해 주셨는데요. 제가 부정선거를 얘기하니까 국힘당에서는 저를 원청구요, 나갈 수가 없어. 압도적인 1등인 저를 경선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서 당을 하나 만드는 건 잘 아실 겁니다. 가가호호 공명선거당이란 당을 만들어서 좀 창당 준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지금 거기 관심이 있는 분들 저 뒤에 우리 부스를 마련했으니까 가가호호 공명선거당에 힘을 모아주실 분들은 가서 당원 입당 원서에 우리 같이 사인하고 서명을 해서 입당 절차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과 긴 시간 오랜 길을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